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에는 상속에 관하여 학습을 할 거고요. 먼저 상속과 접근 제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바에서 말하는 상속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한다 라고 할 때 쓰는 그 상속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물려준다는 의미인데요. 이 상속을 하게 되면 기존 클래스의 필드하고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클래스의 일부만을 변형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GUI의 경우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죠. 이것들을 모든 기능을 클래스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기능을 받습니다 하면서 사용하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기능들을 함수만 호출해서 메소드만 호출해서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오류가 없고 그리고 제대로 작성됐다는 검증을 거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상속을 통해서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요. 재사용성은 또 어떻게 보면은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니멀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자, 애니멀 클래스에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네모 박스에서 진한 글씨로 애니멀이라고 써 있죠. 자, 이거를 UML 우리가 모델링 그 기호로 보면은 클래스를 뜻할 때 상단에다가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멤버 변수들을 써주고 그 다음에 메소드를 써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것을 접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근 지정자라고 하는데요. 마이너스는 프라이빗을 의미하고요. 플러스는 퍼블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 가능한 멤버 변수가 되겠고요. 이 플러스는 퍼블릭으로서 외부에서도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모델링 해놨을 때 독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독 또한 애니멀이기 때문에 애니멀의 특징을 가지겠죠. 즉, 이 독도 wait라는 정보를 저장할 것이고 eat라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 안에 wait도 쓰고 eat도 쓸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진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받습니다. 이거는 상속의 기호가 아니고 이거는 generalization, specialization, 즉 있어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게 해놓음으로써 상속을 지정하면 이 독에서는 애니멀이 없는 기능만, 즉 독에서만 포함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기능만 기술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리고 코드를 실제 이렇게만 작성하겠지만 이 독은 wait와 owner라는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eat라는 메소드와 mark라는 그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라고 하기도 하고 서브 클래스 그리고 부모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아까 그 관계의 화살표가 있어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계는 부모 클래스 입장에서는 좀 더 추상적이다. 즉, 상세함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클래스로 갈수록 상세해지고 구체적이 된다는 거죠. 부모 클래스의 애니멀 그러면 이렇게 동물들의 특성을 말을 하고 그보다 더 내려갈수록 저 동물의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라이언, dog, 그 다음에 cat 이렇게 상속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양이 중에서도 또 더 상세하게 나눈다면 뭐 야생 고양이, 그 다음에 집 고양이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동물의 기능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고양이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집 고양이만의 특성이 추가되겠죠. 그리고 야생 고양이만의 그 특성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중복 코드를 최소화하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 표에서는 자식 클래스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한마디로 딱 봤을 때 어떤 특성이나 저장할 수 있는 정보나 이것들을 봤을 때 일종의 포함 관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는 두리뭉실하다고 이렇게 좀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모 클래스에 있는 특성을 자식 클래스가 그대로 가져가면서 자식 클래스의 특성이 더 추가되는 상태라서 자식 클래스 쪽에서 더 클래스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 문법 형식을 보면 클래스, 차일드 이거는 클래스를 선언하는 기본 문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뒷부분에 일반 클래스는 여기서 딱 끝나고 바로 집합기호, 즉 중괄호가 나와서 클래스의 모델링을 하는데, 여기서는 extens예요. 그래서 지금 D로 끝나는 게 아니고 S로 끝나서 extens하고 parents 이렇게 합니다. 자, parents가 앞에가 대문자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arents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속을 받는 그 자식 클래스 또는 서브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클래스 써주고 클래스의 이름을 쓴 다음에 상속을 받는 대상, 즉 부모 클래스 또는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extense하고 써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에서는 클래스 스포츠카를 지금 모델링하고 있는데, 이 스포츠카는 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카를 모델링한 예제입니다. 퍼블릭 클래스 카. 네, 카 클래스를 지금 모델링 하는데 멤버 변수, 인트형 변수 스피드를 있고요. 그리고 보이드형 메소드가 있습니다. set 스피드. 자, set자가 붙으면서 멤버 변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설정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스피드에 접근하지 못하게 여기를 프라이빗으로 해놓은 게 좋겠죠. 프라이빗으로 하고 이렇게 퍼블릭으로 이루어진 메소드를 통해서 이 멤버 변수의 값을 수정하거나 조회하는 그런 방식이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카 클래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밑에는 지금 스포츠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스포츠카는 카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보라는 것이 그 불리언 타입으로 멤버 변수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set 터보라는 설정자가 지금 메소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카에서는 스피드도 사용 가능하고 set 스피드도 사용이 가능한다는 것이죠.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포함한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부모가 물려주는 걸 그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 것도 내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 클래스에서 셋 스피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카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다 가져가면서 셋 터보까지 추가하는 것이 이 스포츠카잖아요. 그리고 터보를 저장하는 변수까지. 그래서 부모의 그 전체 부모의 멤버 변수와 그리고 부모의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 가능하면서 본인의 멤버 변수와 본인의 그 메소드가 추가된 형태라서 이렇게 집합 관계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멤버 연산자 dot인데요. 이것은 클래스에서 멤버에 접근할 때 쓰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카 테스트라는 지금 클래스가 있는데 이 안에 메인 함수가 있네요. 그러면 메인 함수는 제일 먼저 실행되는 메소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행이 될 건데요. 스포츠카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OBJ가 되고요. 이 OBJ 자체가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스포츠카 타입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참조형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new 하면서 new가 새로 객체를 찍어내는 연산자가 되겠고요. new 하면서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특별한 메소드가 있었죠. 그게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해당 클래스와 이름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해당되는 스포츠카 테스트 말고 스포츠카라는 클래스 안에 스포츠카라는 이러한 생성자가 없다 하더라도 디폴트 생성자가 생겨서 멤버 변수들을 다 초기화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퀄을 중심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에 있는 new 스포츠카라는 걸 통해서 객체가 새로 생성이 되고요. 그 생성된 객체를 OBJ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OBJ가 가리키고 있는 즉 OBJ의 참조형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에 접근할 때 이렇게 점을 씁니다. 그래서 obj.speed에 10을 넣으시오. 자, obj.setSpeed에 60을 넣고 setSpeed는 메소드니까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60이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스피드를 60으로 설정해 놓겠네요. 그리고 obj set turbo를 true로 하시오. 이것도 터보의 변수의 값을 true로 설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면 OBJ는 분명히 스포츠카 타입의 객체예요. 그리고 이 스포츠카는 앞 코드에서 보면 카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피드라는 변수는 부모의 변수예요. 부모의 멤버 변수예요. 그리고 set 스피드도 부모의 메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객체 OBJ 객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멤버 변수와 이 메소드를 자기 것처럼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상속이 중복을 줄이는 이유, 그거는 당연하게 공통된 특성들을 몰아서 상위권으로 올리면 되는데요.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라는 느낌은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오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어떠한 요소들이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가. 그래서 개체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카, 트럭, 버스를 봤을 때 카에도 선언이 되어 있고 트럭에도 선언이 되어 있고 버스에도 선언이 되어 있던 게 있더라. 그리고 기능도 마찬가지로 메소드가 약간의 내용만 다르지 하는 기능이 똑같더라. 그런 게 있다면 그것들을 몰아서 위로 올려버립니다. 올려서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이 세 개의 객체에서는 상속을 받습니다. 라고 명시하면서 하나로 몰아주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카, 트럭, 버스에서 각각 선언했을 것들을 세 군데서 선언했다는 거죠. 그거를 한 군데서 선언하니까 확실히 중복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동물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애니멀은 weight라는 멤버 변수, picture라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eat라는 메소드, sleep이라는 메소드를 가집니다. 자, 이 애니멀로부터 상속받는 라이온 클래스하고 이글 클래스가 있어요. 라이온 클래스는 legs라는 그 멤버 변수를 가지고 roar라는 메소드를 가집니다. 자식 클래스로서 이글은 애니멀을 상속받고 있으면서 wings라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고 fly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라이온은 웨이트를 알 수 없을까요? 라이온도 웨이트를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라이온도 eat 먹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식 클래스 이글도 마찬가지로 애니멀로에서 정의하고 있는 멤버 변수와 이렇게 메소드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화를 시켜보면 먼저 부모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public class animal 집합교 열고 집합교 닫고 이게 클래스의 기본 틀 구조고요. 자, 나머지 멤버 변수들을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감춰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private double weight 그리고 string picture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 애니멀 클래스를 디자인하고 있고요. eat 그리고 sleep이라는 매개 변수가 없는 리턴도 없는 그러한 메소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먹는 것을 구현하기 힘드니까 뭐 먹고 있다 또는 이게 eat가 호출되었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걸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라이온이라는 그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파일 이름이 되겠죠. 라이온 좀 잡아, 애니멀 좀 잡아, 이글 좀 잡아. 이거는 클래스 이름인데요. 실제 이클립스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는 하나의 그 파일이
생기죠. 그래서 new에서 새 클래스, new 클래스를 만들어서 저장하게 되면 파일 단위로 됩니다. 그래서 애니멀 좀 잡아 그러면 애니멀 좀 잡아라는 파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라이온 좀 잡아, 이글 좀 잡아. 자, 하나의 파일 안에서 이 세 개의 클래스가 공존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파일로 공존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 관계들에서 상속 관계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퍼블릭 클래스 애니멀 봤고요. 그 아래쪽에서 라이온이 애니멀로부터 익스텐스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이 필요한 레그스 다리 개수를 프라이빗으로 바꿔서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온만의 기능도 있었죠. 로어라고. 그래서 이 로어가 호출됐습니다가 출력이 되면 얘가 호출된 걸 알 수 있겠죠. 왜 여기 그 함수의 기능이 호출되면 그 안에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글 점 자바, 이것도 하나의 클래스면서 파일로 따로 저장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이글 또한 애니멀로부터 상속받습니다 라고 여기 상속이 돼 있고, 그리고 이글은 날개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플라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의 예제를 살펴보면 shape이라는 도형이라는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되겠고, 도형 중에는 렉탱글 즉 사각형도 있고 서클도 있고 트라이앵글도 있잖아요. 이 도형들은 쉐입의 자식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라고 해서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부모가 자식을 포함한다, 이건 아니었어요. 자, 그 상속의 개념을 찾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속을 받으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에 부모 것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자식 것이 더 많아지고 커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쉐입에서는 지금 멤버 변수로 private xy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print라는 보이드형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렉탱글은 쉐입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with height라는 인트형 프라이빗으로 접근자가 되어 있는 인트형 변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렉탱글에서는 area라는 메소드하고 draw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게 됩니다. 자, 이거를 코드로 나타내 보면 도형 쉐입은 XY 프라이빗 인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getX, setX, getY, setY 해서 지금 설정자, 조회자를 기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조회자 또는 접근자라고 하는데요. 설정자는 set하고 그 멤버 변수 이름을 결합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외부에서 이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설정자와 접근자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거죠. 이거는 이클립스에서 코드라는 부분에서 아래쪽에 가보면 그 generate 하면서 constructor 생성자도 자동 생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접근자 설정자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getter and setter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에서 항상 캡슐화를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해놓고 이렇게 getset을 만들어서 외부와 접촉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은 그 모델입니다. 일단 쉐입이 모델이 됐습니다. 그러면 모델된 쉐입을 상속을 받겠는데요. 여기서는 현재 생성자는 없습니다. 자, 렉탱글이 익스텐스 쉐입에서 쉐입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렉탱글만의 변수 width와 height를 명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접근자와 설정자 get width, set width, get height, set height가 있습니다. 설정자 같은 경우는 set으로 시작을 하고요. 세팅하는 의미니까. 그리고 매개 변수가 들어오겠죠. 매개 변수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세팅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이드형 리턴이 없습니다. get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무언가를 알고 싶을 때 쓰는 메소드라서 알고 싶어서 부르니까 값을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get에서는 return 타입이 존재하고요. return문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렉탱글 테스트라는 파일 하나 또 만들었네요. 그러면 파일이 지금 부모 클래스 파일, 자식 클래스 파일, 테스트 파일 되겠는데요. 렉탱글 테스트 클래스 안에서 메인 메소드가 있고요. 그 안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네요. 렉탱글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두 개를 생성해서 R1과 R2가 가리키게 해놨어요.
자, R1의 X값과 R1의 Y값을 세팅해주고 R1의 width값과 R1의 height 값을 세팅해줬습니다. 여기서 width와 set height만 렉탱글 것이고 나머지 set y, x, y는 상위 클래스, 즉 슈퍼 클래스 것이죠. 자, R2도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R1을 프린트해보고 R1.draw 출력하고 또 R2.print, R2.draw 해보면 이 드로우가 호출됐습니다. 이 코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진짜 그림을 그리는 메소드가 아니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르잖아요. 아직 안 배워서.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글씨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은 상속을 하게 되면 부모에서 지정해 놓은 것이 자식이 얼마만큼의 접근이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자, 상속을 받으면 지금 이 상태는 부모 클래스가 상단에 있는 것이고요. 하단에 있는 것이 자식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때 퍼블릭이라고 부모 클래스에서 명시된 것은 이거는 외부에서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자, 패키지는 큰 비슷한 기능들을 자바 파일들을 몰아서 뭐 로그인 기능, 판매 기능, 뭐 대출 기능 이런 식으로 몰아서 관리하는 게 패키지인데요. 이 패키지 안에서는 패키지라고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면 자식 클래스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티드라고 써놔도 자식 클래스는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단 프라이빗이라고 써놓은 것은 자식 클래스가 참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하지만 프라이버시는 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라이빗 이거는 굉장히 개인 위주 그 클래스에서만 쓰는 거. 그래서 자식 클래스는 이 부모 클래스 위에 밖에 나와서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는 부모 거를 상속을 받긴 하지만 프라이빗이라고 써 있는 것은 접근을 할 수가 없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근 지정자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퍼블릭은 모든 곳에서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게 같은 클래스에선 당연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패키지, 그리고 자식 클래스, 그 다음에 다른 패키지의 자식 클래스까지 모두 퍼블릭은 접근 가능한 접근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게 프라이빗인데요. 프라이빗은 동일한 클래스라는 것은 프라이빗 변수가 있는 그 클래스를 말하는데 그 클래스 안에서는만 접근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도 접근이 안 됩니다. 자식 클래스가 가도 접근이 안 되고 동일한 패키지도 안 되고 그래서 프라이빗은 단 선언한 그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앞에 이것들을 붙이게 되는데요. 인트형 같은 경우는 public int 또는 protected int, default int, private int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private int는 그 해당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속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상속과 접근제라는 제목으로 한 1교시를 수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서 두 차시를 거쳐서 상속에 관련돼서 계속 학습을 하겠습니다.